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마퓨전 4번째 시간인데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다루려고 해요. 바로 영상에서는 꼭 알아야 할 지식이죠. 프레임에 관련된 내용하고요. 모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마퓨전에서 보시면 이렇게 프로젝트별로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서지 않는 경우에는 내가 무슨 프레임 레이트를 이걸 골라야 맞는 거지,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프레임 레이트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종이책을 촤르르륵 펼쳐서 그런 만화 같은 거 만들어 본 적 있으시죠? 바로 이런 거요. 여기 보시는 거, 이게 바로 동영상의 프레임 레이트예요. 동영상의 프레임 레이트는 원래 FPS라고 표시합니다. 프레임 퍼 세컨드라는 뜻이에요. 프레임이라는 뜻 자체는 원래 어떤 장면이죠. 이런 한 장면들을 1초당 몇 장 써서 너는 영상을 보여줄래? 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을 차르륵 펼치는데 1초 동안에 30장을 펼쳤어요.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1초에 120장으로 촤르륵 하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럼 30장으로 그림을 표현한 거랑 120장으로 그림을 표현한 거랑 어떤 게 더 세밀하게 움직일까요? 그림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주 부드럽고 매끄럽고 세밀하게 움직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동영상의 프레임 레이트, 즉 FPS는요, 매끄러운 표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은요, 제가 짧게 찍어본 건데 굉장히 매끄럽게 움직이는 거 알 수 있죠? 정보에 보시면 알겠지만 120프레임 영상입니다. 9초짜리인데 1초당 120장의 그림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2초 동안에 240장의 사진이 쫘라락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반면에 이 영상은요, 뭔가 확 부드럽다는 느낌은 안 드실 텐데 이상하진 않죠? 이 영상은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 30프레임 per second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프레임 하고 부르지만 사실은 FPS가 맞는 거예요. 1초당 30장의 그림이 이용된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식에 따라서 초당 사용되는 그림 수가 다른 거죠. 내부적으로요. 자,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매끄럽게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영상은 60프레임으로 찍은 영상인데요. 60프레임 per second로 찍은 영상을 60프레임으로 보여주면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60프레임 상태로 보여지겠죠. 그럼 만약에 60프레임 영상을 더 낮은 프로젝트로 설정해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바로바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이를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18프레임으로 설정해 볼게요. 그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1초당 사진을 60장 뿌려서 그림을 보여줬는데 나는 강제적으로 18장만 쓸 거예요. 그러면 중간의 장면들은 어떻게 되겠죠? 중간의 장면들은 보여지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요? 어때요? 움직임이 달라졌죠? 설정한 프로젝트의 프레임 값에 따라서 영상이 강제적으로 변환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0프레임 영상을 60프레임의 프로젝트 안에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갖고 있는 사진이 1초당 30장인데 1초당 60장 뿌리려고 내가 해요. 그러면 사진이 더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얘가 알아서 프레임 블렌딩이라는 작업을 내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마치 60장이 없지만 60장이 있는 것처럼 그냥 뻥튀기만 시켜주게 됩니다. 자, 볼게요. 영상이 엄청나게 부드럽다라는 생각은 안 들죠? 원래 낮은 프레임 레이트로 찍은 영상을요, 높은 프레임 값의 프로젝트에 넣는다고 갑자기 원래 그렇게 찍은 것처럼 바뀌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보정이 되어서 출력되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모션 효과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모션은
사진과 영상 모두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좀 더 확실한 변화를 보기 위해서 원래 정지되어 있던 사진을 갖고 모션 이펙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하늘 사진인데요. 사진이니까 움직임이 없겠죠. 자, 이 사진을 10초 정도로 늘려봤어요. 아무리 10초 정도 이걸 표시한다고 해도 움직임이 없는 사진이니까 모션이 없겠죠. 영상이나 사진 마찬가지로 다 클립 편집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 안 드렸던 이 오른쪽 상단 부분에 있는 아이콘들, 이게 다 위치와 모션에 관련된 프리셋인데요. 하프 레프트와 하프 라이트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진 구도나 영상 구도를 왼쪽에 오른쪽에 놓기 편하라고 해놓은 그냥 프리셋이고요. 그 아래쪽들이 이제 모션 프리셋이 되는데, 예를 들어 펜 레프트를 해보면 정해진 시간 안에 있는 영상이나 사진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카메라 모션처럼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줌인 해보면 이렇게 사진이 줌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펜 다운 이렇게 위 아래쪽으로 훑어주죠. 사진은 원래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제 모션이 생긴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도 쉬운데요. 탑 PIP, PIP는 픽처 인 픽처의 약자인데 점점 작아지면서 위쪽에 작게 위치시키는 그런 모션이에요. 어렵지 않죠? 다시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모션 이펙트들인 거죠. 자, 그럼 새로운 영상을 불러왔는데 모션 이펙트를 이용해서 세로 영상을 확대한 다음에 세로 영상을 한번 아래쪽으로 훑어주는 나만의 모션을 만들게요. 자, 모션을 만들려면 키프레임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모션은 시작점과 끝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면 왼쪽에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니? 라는 시작점이 있어야겠죠? 마찬가지로 모든 모션은 키프레임이라는, 즉 변화점에 시작과 끝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영상을 이렇게 확대시켜서 이 구도에서 시작해서 이 아래쪽으로 훑어주고 싶어요. 위치를 아래쪽으로 움직여주면, 이렇게 움직여주면 내가 원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면 이걸 자동으로 얘가 수행해주면 하나의 모션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시작점과 끝점을 키프레임이라는 걸 만들어주세요.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 전체 클립의 길이가 여기 표시되죠. 이 길이 안에서 시작점 위치에 가서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뭔가 동그란 반점 같은 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점이 붙은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시작점이 형성된 겁니다. 이 위치의 모양을 얘가 기억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내가 이동하고 싶은 시간의 끝점으로 이동하세요. 예를 들어 저는 이 영상의 이 정도 끝부분에다가 이 애니메이션의 끝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상황으로 만드세요. 예를 들어 저는 아래로 내릴 거니까 아래로 내린 모션의 끝값 이렇게 저는 내릴 거죠. 이 상태로 가주세요. 그러면 끝에도 동그라미가 생기면서 점이 찍혔습니다. 키프레임, 즉 변화값이 처음과 끝으로 이렇게 생성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키프레임은요, 이 앞에 있는 버튼으로 좌우로 이동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 위에 있는 값이었는데 끝에는 이 값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를 얘가 자동으로 움직여줍니다. 요런 식으로 원래는 없었는데 카메라 워크를 내가 지금 만들어주게 된 거죠?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생성된 키프레임은요, 자유롭게 변화도 가능한데요, 바꾸고 싶은 키프레임 위치에서 다시 변화값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 왼쪽으로 틀어주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데 왼쪽으로 가죠. 그러면 모션이 수정됩니다. 어때요? 화면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이 잡은 키프레임 간에 모션이 변화하게 됩니다. 자, 키프레임은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동을 한 상태에서 여기 X 버튼을 눌러주시면 키프레임 값이 사라지게 돼서 원래 값이 그냥 고정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키프레임들은요,
여러 개를 찍어서 복합적인 모션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쯤에서 앵글을 내려줄게요. 이렇게 추가적인 동작을 시행하면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생성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쯤 가서 확대를 더 해줄게요. 자, 더 확대를 해주고 이쯤 가서 포지션을 더 아래로 내려줘 볼게요. 그리고 사이즈를 다시 축소시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내려가서 확대를 해준 다음에 다시 내려가면서 작아지는 복합적인 모션이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요, 이렇게 각도 툴을 이용해서 중간중간마다 각도를 틀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각도를 바꿔놔 주면 추가적인 각도 애니메이션도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프레임과 모션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직 낯선 분들은 반복해서 영상을 돌려보시면 더 이해하기 편하실 거고요. 확실히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영상을 좀 더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